초1 여자아이 왕수학 기본 실력하고 학교 단원평가는 항상 100점입니다. 지금은 소마셈 비유권하면서 2-1 따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법 수학 경시대회를 봤는데 18번부터 25번까지 다 틀려서 아이고 68점이 나왔어요. 준비를 따로 안 하고 보았지만 해법은 쉬운 경시라고 들었는데 점수가 너무 처참해서 놀랐습니다. 기본 점수만 맞은 것 같아요. 자, 경시는요, 어머니는 아이가 충분히 난이도 있는 문제집도 풀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학원 테스트 가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경시는요, 일반 교과에서 잘 다루지 않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학년에, 그러니까 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따지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를 본다고 하면 저는 기출문제를 좀 충분히 풀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18번에서 25번까지 다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되게 낯선 유형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고 가도 경시 시험은 그 낯선 유형들 때문에 점수가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한 만큼 안 나옵니다. 경시 그 기출문제를 풀고 가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아이가 되게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공부 잘하던 친구라면 그리고 학교의 단원평가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학교 단원평가 점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10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그것보다 왕수학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이제 따풀 2-1 하고 있고 뭐 이걸로 다 설명되기는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경시는 경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이잖아요. 이런 심화 문제들을 공부하는 게 좀 쌓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래서 낯섦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는 경시 수준이 아니다라든가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초1 여자아이 따풀 1-1 1권 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단원 처음 본 유형이라 그랬던 걸까요? 이해를 잘 못해서 오래 걸렸어요. 추가 문제 카페에서 찾아 풀리고 겨우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큰 어려움 없이 쭉쭉 풀고 있긴 한데 최상위 S와 같이 병행해도 될까요? 네, 같이 하세요. 여기 앞에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충분히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제 아까 경시 관련해서 추가로 글을 이제 이어주셨네요. 따풀 2-1 진행하던 걸 멈추고 1학년 2학기 심화를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2학년 걸 진행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앞에 공부하던 걸 좀 다시 확인을 하고요. 따풀 2-1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2-1에 대한 그 교과 기본 학습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2-1을 따풀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만약에 2-1 따풀을 그냥 이렇게 간 거고 지금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까지도 연산 위주이니까. 그리고 이제 2학년 따풀은 그 중간에 걸쳐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단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시 같은 게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최근에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 경시 그 기출문제집 풀기 전에 따풀을 먼저 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신 분들 있으세요. 왜? 거기 이유를 딱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스킬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스킬에 대한 훈련이 잘 되겠어요? 라고 하는 스킬에 대한 건 예를 들면
합과 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수에 대한 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풀은 경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가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훈련하는 거에서. 근데 2-1을 계속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이제 원래 1학년 2학년은 교과가 크게 깊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것보다 따풀을 잘하고 있다면 2학년 1학기 유지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면 교과 기본서나 또는 1학년 심화를 굳이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왕수학 심화까지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학년 거 지금은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2 1권 1-2 1권요. 네. 최상위 S하고 병행하셔도 됩니다. 네. 권장할 수 있어요. 개념은 안 하고 따풀 2-1 한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이시구나. 네. 헷갈리네요. 자. 여기 끊어졌다. 일단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초1 원리셈 초1-1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답률이 90%인데 진도를 빨리 뺄지 꾸준히 풀게 하고 2학년 교과 수학을 할지 고민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초2 되는 아이, 초1 아이가 초1 원리셈 1권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면 진도를 엄청 빨리 빼셔야 됩니다. 엄청 빨리 빼셔야 됩니다. 자, 연산이 교과보다 먼저 가줘야 돼요. 2학년 올라가면 두 자리 덧셈 뺄셈에서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뺄셈은 어려워한다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자리 연산 배울 때는 또 2학년 교과에서 여러 가지 계산법을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허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학년 거 하고 계시는 거는 진도가 좀 느린 거예요. 2학년 교과 수학을 할지 고민이에요 하실 때 2학년 교과 수학을 시작해야겠어가 아니라 2학년 연산을 하면서 2학년 교과 수학을 이제 한두 달이라도 늦게 해주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1학년의 끝에 한 권이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한 자리일 거예요. 1학년 거를 잘 하고 있으면 한 자리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받아 올림 내림 있는 것까지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1학년 마지막 한 권을 하고 2학년 거로 원리셈을 먼저 넘어가세요. 원리셈을 먼저 넘어가고 교과 수학을 방학 때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셈 1학년 거 못한 거는 방학 때 뭐 같이 하든지 아니면 스킵하든지 잘한다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4학년) 따풀 질문 드립니다. 개정된 교과서를 보니 점의 이동과 길찾기 내용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따풀에는 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이동이나 이런 심화에 대한 학습 방향은 개념이 뭐 이렇게까지 심화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지금 당장에는 개념서에는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심화서에는 저는 크게 있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교과서하고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화 문제들을 또 분석해보고 개편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자체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아직은 교과서가 나오고 교과서는 저도 보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심화의 방향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문제들을 다룰지 이동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제 심화로 갈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따풀은 개념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과 개정이 보면 크게 단원이나 학습 내용들을 많이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연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심화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될 부분이 없습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작은 개념들, 그 단원 안에서 요거까지 가르치자 또는 요건 가르치지 말자, 요런 것들에 따라서 심화학습의 방향들을 살피고 책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심화학습은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억각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됐어요. 초등수학에서. 동의각과 억각이 삭제가 됐는데 따풀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심화서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의 개편과는 다르게 심화학습을 이끌어가는 그 수준에서의 잘하는 아이들의 학습 수준은 이 정도로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삭제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됐다고 해서 심화되는 부분에서 그걸 뭐 심화 문제를 만들어서 넣는다거나 뭐 요렇게는 판단을 안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초일입니다. 사고력 수학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학원 보내는 게 월등히 도움이 될까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차근차근 해가시면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학원 보낼 때의 장점은 아이가 좀 즐겁게 다닐 수 있고 엄마가 덜 귀찮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학습적인 거로 보면 뭐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보다는 덜 하겠죠. 하지만 뭐 답지나 아니면 뭐 어디에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에는 하니까 책들이 뭐 워낙 잘 나와서 집에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2학기 왕수학 최상위까지 했습니다. 3학년부터는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어떤 교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따풀 3-1과 왕수학 실력은 비슷한 수준일까요? 제가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왕수학 실력보다는 좀 어려운 책이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책이지만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거는 수월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바로 올라올까요? 요즘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4,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4, 5일 정도 지나면 그날 방송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답변해 주셨네요. 초3인데 교과수학학원을 3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다니고 있고 조이메스 문제집 다루는 교구수학도 다니고 있어요. 못 끊고 있는 거죠. 조이메스 영재 문제집으로 하고 있어요. 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4학년까지라도 하면 5, 6학년 수학이 수월할 거라고 하는데 시간은 너무 타이트하고 고민됩니다. 교구수학도 다니고 있어서요. 그렇죠. 못 끊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다니고 있고 아이한테 이제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면 다닐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습적으로는 교과 심화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나요? 이번 주 시험인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해요. 서점에 가시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수학 문제의 수준은 예전같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경시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 보시는 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창의력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집 한번 살펴보세요.